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문제 정의하는 과정을 지나서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어떤 문제 정의 과정을 거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선정 과정을 우리 거치는데요.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이미 팀을 정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팀을 정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팀은 교수 또는 직장 상사가 정해줄 수도 있고 본인 또는 팀원이 조직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상 아마도 이렇게 섞어서 팀원을 조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 사이에 지금 마음이 바뀌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으면 그걸 반영을 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은 가능한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성향이나 학년 또는 직급, 전공 또는 부서, 성별들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좋습니다. 회사를 가보시면, 어, 물론 뭐 특정한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많긴 하지만, 어, 그 동일한 전공을 뽑은 사람을 많이 뽑진 않겠죠. 그러면 너무 과잉 중복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전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반대죠. 학교는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뭐 수업을 듣는데 반해서 사회는 서로 다른 전공과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팀장, 서기, 촉진자, 과정 관찰자 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팀장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점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꼭 기록은 해야 된다. 기록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형태로 그다음 자기 업무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이제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걸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 창출할 테고, 아이디어 다듬기 할 테고, 판정을 할 텐데, 주제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좁으면 그런 과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정해진 기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간고사 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팀별 활동한 걸 쭉 한번 발표하는 사례를 가질 텐데, 그 과정 중에 정해진 기한에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주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숟가락 젓가락하고, 강의실에는 좀 확장을 해보면 실험실도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밑에 얘 1, 2번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이거는 아마 수업하면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 뭐, 2차 전지가 핫하다 그래서 2차 전지 하겠습니다. 배터리 하겠습니다. 물론, 학부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뽑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엄두도 안 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비속어로 치면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주제 선택을 위한 설문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 특히 이렇게 강의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집에서 나올 테고 아니면 등교하면서 나올 테고 이런 것들 학교 생활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것도 괜찮겠죠. 뒤에 설문조사는 예제도 나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 영역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들 중에 프로젝트 주제 선정할 수도 있고 그 주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도 있는 방법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상들이 그래서 사실 그 사회에서 설문조사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죠. 우리는 스팸 처리하지만
이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오프라인 시간에 교수님과 저와 상의하면서 주제를 정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을 문제에 관한 세 번째, 3페이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문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라. 사제를 보면 실험적, 발산적 연쇄 질문을 통해서 문제 범위를 너무 좁다고 생각하면 좀 넓힐 수도 있고, 너무 넓다고 생각하면 좀 좁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적정한 수준은 요 앞에 나온 요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여튼 간에 정해진 기한에 완수할 수 있고 난이도가 너무 높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라. 여러분들 나중에 팀별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이든 아니면은 논문이든 논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에 여러 데이터를 가져와도 좋은데 데이터를 파워포인트나 발표할 때 띄워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겁니다. 그 데이터의 퀄리티나 그게 얼마나 고민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 정성을 들여야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설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완성하면 좋다.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설문지를 수집하고 결과 분석을 하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파레토도도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문제를 찾는 거죠. 꼭 해결되면 임팩트가 큰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엔진이죠. 그렇죠? 엔진이 공해도 많고 내연기관의 기름값도 비싸고 했는데 전기를 바꾸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자체가 이제 통째로 거의 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아내는 게 그 설문조사 형태에서 잠깐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 중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려보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몇 사람들의 편견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치관의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폭넓고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다. 설문조사가. 문제적 의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문장을 쓰도록 하고 표 5에 참고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정의를 한 사례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로 가면 좋겠다라는 걸 예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헤어 아이언은 이제 그 머리 헤어 드라이어고 헤어 아이언이라고 그러고요. 일단 팀 프로젝트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머리 말리는 헤어 드라이어가 불만스러움을 학생들이 많이 표명을 해서 그 팀 내에서 많이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헤어 아이언의 드라이어에 적절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강의실에서 불편한 점을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팀 안에서 결정한 거죠. 그 문제 자체를 결정할 때도 설문조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과 데이터 수집인데 데이터 수집에는 먼저 특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키프리스 있죠. 키프리스나 해외 설문조사는 구글에 가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는 뭐 할점 키해야겠죠? 우리나라 특허 검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벤치마킹 데이터로 인기는 해외 아이언 조사한다.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쇼핑몰 같은데 굉장히 잘 팔리는 헤어드라이어의 스펙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헤어드라이어가 무엇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느냐. 마케팅 포인트로 삼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선전하고 자랑하느냐.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요즘에 트렌드, 그 다음에 개인용 미용용품, 그다음에 헤어드라이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기, 관련된 기기들, 관련된 제품들 같이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표 5의4에 나타난 것 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했다. 표 5의4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가요? 그렇죠.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뒤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아이언 설문조사를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서 특정화하지 않고 그냥 범위만 한 거죠. 머리카락은 어떤 정도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고 AI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7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 사용하는 장소,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것들을 이제 헤어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자주 쓰시는 분들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자주 쓰시는 분들이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주 쓰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설문조사 틀을 만드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파레토 도표는 소비자 설문조사 헤어라인을 구입하는 경우 중요한 요인이 데이터 분석을 봤더니 가격, 특징, 필요 정도의 순서로 판단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문조사도 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한번 뭐 챗GPT 쓰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사람들이 헤어드라이어를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을 꼽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자 사용할 때 세팅 온도는 뭐 높은 온도냐, 중간 온도냐, 낮은 온도냐. 근데 사람마다 높다, 낮다, 중간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헤어 드라이어별로 어, 뜨거운 정도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헤어 아이언의 기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현재 산 가격이 어느 정도고 성능만 좋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헤어 아이언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래서 아까 그것들을 했더니 이게 결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쓴다. 사용 시 문제점은 뭐냐? 쇼핑이 안에 있네. 여기 있네요. 좋지. 그 다음에 이달 하루, 그 다음에 짧은 머리. 여기도 그런 거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다른 데서 조사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건 설문조사 한 건데, 그쵸? 아, 그런 것들이 설문조사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설문조사에는 안 보이는데 교재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시 문제점 했더니 청소하기 어려움이 9명이었고 잘 세워지지 않는 게 9명이었고 전선이 방해되는 게 7명, 헤어 아이언의 머릿결 손상, 편리하지 않음 이런 문제점을 쭉 원래 사용 시 문제점을 왜냐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를 잡아내서 해결을 해야 그 제품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채택을 받고 선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조사한 거 같잖아요. 복수 선택이 아니고 그냥 복수 선택이었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은 9명, 9명, 7명, 11명, 12명, 한 30명 정도 조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명, 30명 정도 조사한 것 같은데 청소하기 어렵고 잘 세워지지 않고 전성이 방해되는 게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도표로 그린 겁니다.
당신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청소하기 어려움, 잘 세워지지 않는 게 가장 많아. 문제 해결하려면 청소하기 어려운 거나 잘 세워지지 않는 걸 해결해야지, 손잡이 파손을 해결해봐야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그 제품이 성능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물건의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팀은 명확하게 두 개 아니면 세 개까지 정도에서 아마 본인들의 아이템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 브리핑 문화와 계속 추진을 결정을 했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장점으로 그 헤어아이언의 에어드라이어의 장점을 했더니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 빨리 뜨거워지는 것과 그다음에 휴대용 들고 다니기 쉬운 것, 그런 것들은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그런 파레토도, 그렇죠? 파레토도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장점 부분을 더 장점으로 살리는 것도 좋지만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마 여기는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헤어 드라이어를 설계하기로 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의 과정들을 보면 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청소하기 어려움, 잘 세워지지 않음, 전선이 방해돼.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왜 청소하기가 어려운지, 왜 잘 세워지지가 않는지, 또는 왜 사람들이 세워놓고 쓰고 싶어 하는 건지, 세워놓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걸어놓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어뿐 아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딱 걸어놓을 수 있으면, 근데 물론 뭐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하면은 세워놓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뒤에다가 세워놓을 때 이렇게 모자 씌우듯이 씌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된 불만과 불편 사항들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설문조사와 그 파레토도로 팀은 결정을 한 거다. 그럼 이런 파레토도 말고, 설문조사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문제 정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 QFD라고 하는데 Quality Function Deployment, 이게는 콤마가 아니라 뭐 그, 그 제품의 질과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과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디플로이먼트, 전개 과정들을 전개해서 그 중에서 소비자가 더 불만인 거, 아니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기기의 성능을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아마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벤치마킹은 일단 경제지사 제품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면은 경쟁사 제품들끼리 모아놨을 때 마케팅 포인트가 어느 시점인데 모두 다 그 지점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지점을 향해서 가겠죠. 또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곳을 볼 수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게 꼭 베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회사에서 관심이 없는 부분을 찾아낼 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뭐 당연히 소비자의 요구사항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파레토도는 좋은 점이든 단점이든 이 파레토도를 해봤더니 전체 사람들이 제시한 질문 중에 한 20% 정도가 20%, 30% 정도가 전체 문제의
한 70, 80%를 해결하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한 50% 정도 되는데요. 세 문제니까, 여섯 문제 중에. 그러니까 일곱이니까 30문제 중에 26개잖아요. 몇 프로예요? 거의 한 8, 90% 이상을 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문제만 해도 뭐 9하고 18이니까 한 60%.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2개면 3분의 1, 33%의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 만족도가 60% 정도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 번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한 번 해결할 수는 없고, 설문조사에서 안 좋은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전체 한 20%, 30% 정도의 문제가 전체 불만의 한 7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더라.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파레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인데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손쉽지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의실의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설문조사를 해서 어, 파레토드를 그려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발표할 때 확실하게 어필이 되겠죠. 그다음에 원인 결과도는 좀 뒤에서 하겠는데 문제의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결과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싹둑 잘라보고 잘라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나온 결과들을 한번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됐냐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에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 방법은 계속 왜를 물어보거나 확대해서 물어보거나 좁혀가면서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들 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본인 결과도나 하나하나씩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거죠. 여러분들이 했을 때 나중에 발표할 때 아무래도 예전에 보면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파레토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 나이가 대부분 여러분들 20대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제시하는 뭐 의자가 불만이라든가 그래도 의외로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다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잘 모아서 모은 데이터를 도표로만 그려도 그냥 파레토도가 쉽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 설문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해 가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기에 보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저걸 분석해가지고 나왔는데 세팅 온도 여기는 뒤에는 세팅 온도가 나왔던가요?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 더 있거나 문제가 12문제 정도 아니라 뭐 20문제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설문조사 하시면 여러분들도 반응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설문조사 답변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통의 문제가 당면했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설문조사하면 좋겠죠. 유사한 거 가지고 하는 팀들은 뭐 서로 간에 잘 협업하시고 또 기숙사에 살거나 또 다른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설문조사를 하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발표할 때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레토도는 아주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는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 여러분들 브록에 보시면, 그렇죠? 브록에 보시면, 어, PFD에 대한 정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힘들게 공부할 때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좀 뭐라고 난이도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품질하고 기능을 디플로이먼트가 군대를 이렇게 전쟁할 때 이렇게 펼쳐놓는 걸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기대를 만족시키는 제품의 품질하고 속성이나 특징, 성능을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능, 그다음에 하부 단계로 전개하는 것들인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벤치마킹도 뭐 벤치마킹은 여기까지만 하죠. 괜찮아요. 그렇죠? 벤치마킹. 벤치에 앉아서 제품을 살펴보고 표시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양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또는 논문으로 또는 특허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 방법은 아주 손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검색이나 뭐 AI 같은 데 쪽을 이용하시면, 챗GPT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좀 좋은 재밌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장에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권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여러분들의 맞는, 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문제 적용할 때 설문조사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중순위 비교법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는 한번 이번에 이걸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서도 제품 관련된 설문조사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설문조사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기반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좀 객관화된 발표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쉽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QFD하고 벤치마킹은 넘어가고, 설문조사와 파레토 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인 결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